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콜럼버스의 새 얼굴에 대해서 말해 볼 건데요. 이 콜럼버스는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한테 위대한 개척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얼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럼버스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오늘 말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콜럼버스의 생애에서 이제 네 번의 항해가 있는데 그 항해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콜럼버스가 항해를 끝내고 이제 써내렸던 책들 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콜럼버스의 생애와 활동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의 항해 동기를 통해 대항해 시대의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콜럼버스의 항해 과정을 통해 에스파냐 대신대륙의 진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럼버스한테 새 얼굴이 있다 그랬는데 이 새 얼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콜럼버스예요. 이제 콜럼버스는 영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로 그 크리스토퍼 콜럼보고 이제 스페인어는 왜 스페인어냐면 이제 후원한 사람이 스페인이라서 스페인어 이름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고 이제 유명한 이유죠. 서쪽 항해를 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때 보통은 남쪽으로 항해를 했거든요. 그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인도로 가는 항해를 탐색하거나 안 그러면 그 지중해로 가로질러서 이제 무역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를 갔던 거를 그 서쪽으로 가면 바로 인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실수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가려고 했는데 콜럼버스는 이 도착한 곳이 새로운 생각이라고 안 했고요. 계속 동양의 서쪽,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는 인도에 갔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이제 콜럼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콜럼버스한테 이제 위대한 개척자인가라고 말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실수를 발견했던 건 아니던 간에 이제 그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했고 세상을 바꿔놓는 발견을 했으니까 굉장히 과감한 탐험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대륙을 도착한 날이 이제 10월 12일인데요. 1492년 10월 12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콜럼버스 데이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건 이제 어, 사진은 보스턴에서 이제 10월 12일마다 열리는 행사인데요. 국경일로 지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는 학살이잖아요. 대륙을 발견한 건 발견하지만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는 탐험가가 아니라 폭력적인 약탈자다라는 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 콜럼버스가 위인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전 대통령인 차베스 대통령은요, 이제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 저항의 날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1억 명이던 원주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300만 명까지 없어졌으니까 대단히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히틀러보다도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상도 훼손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콜럼버스에 대한 비난적인 말이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제는 보통 콜럼버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콜럼버스가 그 위대한 탐험가인지 아니면 폭력적인 약탈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보통 저희랑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는 내용인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광신적인 종말론자인가라는 말인데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콜럼버스가 굉장히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해요. 이제 그의 항해 일지와 이제 그가 적은 예언서를 보면요. 그가 엄청나게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15세기에 새로운 곳에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금을 얻기 위한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를 얻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 시간에도 얘기하듯이 선교의 의지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게 전파시키고 믿게 하겠다, 그들을 발전시켜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선교의 의지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 역시 이제 종교적인 열망이 크다고 보고 이제 예언서라는 걸 적었는데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곧 세상에 종말을 하는데 더 망하기 전에 빨리 기독교를 전파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제 광신적인 종말론자라고 종교적인 동기가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늘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콜럼버스가 위대한 개척자냐, 안 그러면 폭력적 약탈자냐, 안 그러면 광신론적 종말론자냐, 이 세 가지 평가 중에 가장 적절한 거는 무엇일지 파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콜럼버스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를 보면요. 그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모직물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되게 평범한 집안이에요. 딱히 엄청 부자도 아니고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모직물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이탈리아는요 이때 굉장히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항해 기술을 배워야 됐거든요. 항해 기술을 배워서 이제 원양 항해를 떠나서 무역업에 종사를 하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빠가 하는 이제 모직물 직조공의 일을 하지 않고 크리스토퍼 이제 콜럼버스는 1476년에 포르투갈로 이제 원앙 항해를 배우러 떠나요. 이제 그 전에 더 얘기하기 전에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게 뭐냐면요. 이 3세기의 기독교 성인인데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엄청 큰 사람이거든요. 생긴 거는 뒤에 사람들을 업으면서 이제 강을 같이 건너게 해주고 사람들을 돕는 존재였는데 이 크리스토퍼 성인은 근데 이제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강을 건너다 보니 아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토퍼는 종교적 사명을 깨닫고 선교에 많이 힘쓰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이제 예수를 옮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의미라는 걸 이제 이 콜럼버스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처럼 이 크리스토퍼 성인처럼 그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포르투갈로 떠났냐고 보면 이제 원양 항해를 배우려고 떠났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탈리아에서 무역을 한다고 하면요.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가거나 안 그러면 이집트로 가거나 안 그러면 아라비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갔어요.
이게 원래 전형적인 그 지중해가 무역으로 그 중심으로 되는 무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15세기에 이제 콘스타니노플을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는 이제 동로마 제국이 15세기에 멸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요, 여기에? 동로마 제국이 15세기에 멸망을 하고 이제 오스만 터키가 들어와요. 오스만 터키가 뭐냐면요. 이슬람 국가예요. 국가가 많이 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인해 이제 무역하는데 굉장히 상업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이제 좀 불편해진 거예요. 왜냐면 막 세금도 걷고 간섭이 심해지니까 아, 지중해 말고 이제 다른 데를 가보자. 이면서 이제 대서양 향로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이쪽이 대서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콜럼버스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제 콜럼버스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이제 펠리파 모나스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요. 이제 포르투갈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앞에 이제 섬이 있거든요. 음, 마데이라라는 섬이에요. 이제 마데이라 섬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그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장을 지었었거든요.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탕수수를 그 재배를 하는 그쪽 가문이 이제 펠리파 모나스이라는 여자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의 이제 농장 경영 방식을 보고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처갓집의 아이디어를 따서 이제 나중에 이런 그 노예적인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 향로에 대한 관심이 심해졌는데 어, 그 포르투갈은요 남쪽으로 갔어요. 아프리카를 여기 희망봉을 찍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도로 바로 가는 그런 루트를 개척을 했어요. 누가 있냐면 그 디아스가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찾았고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인도 향로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적지는 동양으로 가자. 특히 인도로 가자가 목적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에는 후추와 보석이랑 이제 작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목적지로 삼고 계속 항해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남쪽 항해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콜럼버스는 이 포르투갈에게 서쪽 항로가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뭘 이렇게 돌아가냐 라고 제안을 했어요. 서쪽 항로 제안을 했는데 그 포르투갈은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을 곳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 콜럼버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서쪽 항해가 안 된다고 했냐면 여기가 포르투갈이 있고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있는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가는 길 동안에 아무런 섬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죽을 수가 있다. 라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가다가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래가지고 계속 다 거절당했던 건데 왜 이런 콜럼버스가 이런 서쪽 항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제 마르코 폴로의 이제 동방견문록에 대해서 많이 읽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 황제를 만나서 벼슬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콜럼버스가 생각한 게 중국은 크다. 중국이 엄청 크니까 중국이 엄청 크니까
그 얼마 안 가고 중국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서쪽으로 가면 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스카 카넬리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중간에 많이 섬들도 있고 가깝다, 갈만하다. 여기 중간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 가보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이 이거를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을 거절을 해서 찾아다니다가 이제 에스파냐가 이제 콜럼버스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에스파냐가 왜 콜럼버스를 지원을 해줬냐? 이때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이랑 경쟁 상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이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 인도로 가는 남쪽 항로는 이미 개척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이사벨 1세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때 음, 그 이베리아 반도의 이제 남쪽에 무슬림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를 계속 정복해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정복해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렇게 정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기독교의 열정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동양에 기독교를 전파하자라는 생각으로 재정복이라는 동기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교에 중점을 두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산타 마리아, 핀타, 니나 이렇게 세 척을 주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의 항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신항로의 개척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해를 통해서 세 달간 1492년 10월 12일에 세 달간 여행 끝에 육지를 결국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중국이나 이제 동양인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동양에 도착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마르코 폴로의 이제 동방견물록에 나오는 중국의 선전된 문명을 접할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찾지를 못한 거죠. 아무것도 없고 뭐 원주민 찾아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원주민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을 만났는데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원주민들이 생각보다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록 항해 일지가 있는데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성스러운 종교에 귀의할 것으로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선교의 대상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일단 발전이 덜 되었다. 발전이 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좀 미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훌륭하고 똑똑한 하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은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들이 이제 연주인을 보고 먼저 생각하는 게 유럽인들의 이익에 맞춰서 이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이제 하인들이래. 이 원주민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항해의 결과인데요. 근데 이제 원주민은 발견을 했는데 발전된 문명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을 요새 이제 만들어서 남겨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제 슈퍼스타가 되었죠. 나라에서는 명성을 많이 얻어서 2차 항해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항해는 7척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7척과 가축과 이제 씨앗을 싣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요, 이제 식민화를 계획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명화를 이루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2차 항해 때 갔는데요. 요새가 파괴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엄청 화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파냐를 식민지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얘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공포 정치와 노예 무역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식인종 이제 야만인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항해에서 했을 때는 이제 야만인이지만 순수하고 그 고상한 모습의 원주민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식인종의 야만인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포 정치와 노예화를 했다 그랬는데요. 이제 뭐 개를 풀어 사람을 여기 원주민들을 좀 죽이게 했거나 뭐 이들을 보고 이제 노예로 삼아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잘 교화시키면 쓸만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왕실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창회를 해서. 근데 왕실이 원하는 건요. 왕실이 원하는 거는 선교 활동이잖아요. 금이고. 근데 금은 못 찾고 갑자기 노예를 가져와서 판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좋아하지 않았겠죠. 아이고,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3차 항해 때는요. 굉장히 부담감을 얻고 시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왕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가서 그 금을 찾아오랬더니만 요새도 다 안고 부하도 다 죽었고 식민지 이제 막 노예로 원주민들 노예로 삼고 판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난 왕의 신뢰를 잃고 이제 다시 세 번째 항해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겠죠. 자신이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금을 발견하고요. 식민화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3차항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라는 섬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그 금을 찾으려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남쪽으로 이동을 왜 했냐? 그러면 이제 그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의 연금술 자체가 이제 금은 무거워서 남쪽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남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가서 남미 대륙을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 잉카 문명을 다 없애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항해를 했어요. 금을 찾아서 이제 막 이것은 알려주지 않았던 큰 대륙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나중에 금도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자신은 이제 지상낙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발견을 했다 라고 갑자기 말한 거죠. 좀 엉뚱하잖아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현대적인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아마 자신의 탐험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상낙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항해 때 에스파뇰라 섬의 식민지화를 하려 그랬어요. 에스파뇰라 섬에 이제 식민지화를 하려고 그 많은 에스파냐 출신의 정착민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말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 환경이 좋다 이러면서 여기는 그런 부풀려서 말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살기도 촉박하고 뭐 자본도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착민들의 불만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럼버스가 했던 게 이제 그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아코미엔다 제도의 기원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 하지만 이게 잘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란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고 이제 에스파냐로 강제 추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행정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3차 항해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또
4차 항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한테는 이제 행정 능력은 많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차 항해까지 가는 거 보면 그의 신항로의 개척자로서 뛰어난 항해사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차 항해를 결국엔 다시 가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노예, 어떤 그 원주민들을 잡고 그런 거를 위주로 보다는 이제 탐험에 치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도 보시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엄청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요. 근데 또 금은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1차 항해 때는 서쪽 항해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그리고 선진 문명 등을 못 찾았으니까 이제 미래를 기약을 하게 되죠. 요새를 지어 놓고 온 다음에 근데 이제 2차 항해를 왔는데 이제 요새는 없어져 있고 다 죽어 있으니까 이제 원줌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방법, 노예가 작업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이제 왕실의 신뢰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항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금을 찾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고 이제 식민지화를 성공하자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엔코미엔다 제도의 기원으로 막 그 원주민들을 주고 정착민들에게 이제 농사를 지어라 안 그러면 많은 것을 해봐라 원주민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4차 항해 때는 결국에는 식민지화 그런 그 금보다는 이제 그 식민지화보다는 이제 금과 이제 탐험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제 4차 항해가 마지막이고요. 이제 콜럼버스의 남은 나날들에 대해서 항해 이후에 이제 여생을 어떻게 지냈냐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이제 두 권의 책을 썼어요. 콜럼버스가 이제 4차 항해까지 끝내고 나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특권서라는 거고 하나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이제 특권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썼거든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책을 두 개를 같이 썼어요. 일단 특권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제 특권서는 뭐냐면요. 자신의 받은 그동안 자신이 받은 이제 직위와 수입, 권한 그리고 특권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자신이 왜 적었냐 이런 거는 이런 것을 보아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추구를 했다. 콜럼버스는 부와 명예를 추구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취하는 욕망 때문에 집필한 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말했던 게 그 콜럼버스는 종말론자, 광신적인 종말론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 예언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책일 수 있는데요. 먼저 말한 게 자신은 그 새로운 그, 그 항해에서 이제 대륙을 발견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긴 한데 그래서 실현 것을 주장을 했고 이제 자신이 미래 인류를 구원하여적 세계사적 사건의 전주곳에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에스파냐에서 종말론이 유행을 했거든요. 요즘에도 유행했었잖아요, 많이. 그런 거 유행을 했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이 예언서와 특권서가 한 번에 지어진 책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동시지필이에요. 특권서는 이제 세속적 욕망, 자신의 부를 강조한 반면에 예언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콜럼버스는 그렇게 1506년에 사망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콜럼버스의 유해는 세비야 대성당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의 유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실수를 통한 대발견을 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콜럼버스는 이게 아마 새로운 신대륙이 아니라 이것은 인도다. 자신이 인도에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훗날에 이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됐죠. 이제 중남미에 스페인 제국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신대륙이 식민지화 돼가고 있었죠. 이때 잉카, 아스텍 같은 문명들은 이제 원주민 때 문명이 아예 파괴돼 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고유의 이름도 다 빼앗겨 버려요. 이들의 이름을 이제 다 포르투갈어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인디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인디언이라고 그랬던 이유가 이제 그들은 인도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거로부터 계속 오던 말이 이제 인디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인 거죠. 삶의 터전과 이름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발전인가 파괴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이제 콜럼버스한테 이제 탐험가인가 그는 약탈자인가 안 그러면 종말론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 그 판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쪽 항해를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신대륙을 발견했고 뭐 항해를 네 차례나 항해를 했고 특권서와 예언서를 집필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에 따라 이제 대항해 시대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서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